안녕하십니까. 최상천의 사람나라 반역 9번째, 문재인과 송철호 형제의 울산 선거 공작. 제가 울산 선거 공작이라고 했는데 이게 단순히 송철호 당선시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울산 전체가 통째로 넘어갔습니다. 완벽하게 울산 선거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김기현, 송철호 단순한 그 두 사람의 당락의 문제가 아니고 완전히 선거판 자체를, 울산의 선거판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다. 이게 몇 군데로 확산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국, 그래 되면 울산 선거 공작이 아니고 대한민국 선거 공작이 되겠죠. 그래 되면 어떻게 될까? 예? 끔찍하죠. 그 시험을 해본 것이 울산 선거 공작입니다.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되는데요.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이 민주주의 세계라고 생각하면 그건 너무너무 심각한 착각입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 중에서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그들이 군사 독재 정권에 맞서 싸웠던 것, 그것은 대단히 훌륭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민주화가 오긴 왔죠.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도 원래가 민주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들이 공부한 게 뭡니까? 막스 레닌주의, 특히 소련의 레닌주의를 배운 겁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주체사상을 배운 겁니다. 그걸 못 버려요, 평생.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 그 길로 갈 때에 권력을 완전히 독점하고 싶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 바로 이런 겁니다. 선거 공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선거 공작을 통해 가지고 권력을 잡은 사람들 아닙니까? 뭐로? 경인선이 돌린 킹크랩으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을 킹크랩 쿠데타 정권이라고 그러죠. 이 킹크랩 쿠데타 정권이 울산 선거 공작 정도 하는 거는 누워서 밥 먹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것도 어처없는 일인데요. 송철호하고 문재인이 2014년도 보궐선거에서 같이 이제 인사하러 돌아다니는 겁니다. 근데요, 문재인은 2012년도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지금 누구 선거운동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무소속 선거운동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참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때 그러면 딴 야당은 없었냐? 정의당도 출마하고 노동당도 출마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이 친구라고, 말하자면 형님이죠, 그죠? 송철호와 형님 선거도로 다니는 겁니다. 이거는요, 정당의 윤리상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당의, 당의 윤리,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사적 관계다, 이 얘기입니다. 그걸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선거운동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2018년 지방선거 때 사진인데요. 이 보세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울산을 방문해가지고 선거운동하는데 뭐라고 하냐? 노무현, 문재인 친구 송철호를 뽑아달라 그래요. 송철호가 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뽑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김기현이란 사람은 울산에서 당시에 선거에 관한 한 거의 무적이다, 이래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국회의원 3번 출마하고 3번 다 내리 당선됐어요. 그 다음에 울산시장 도전해가지고 65% 있고 득표가 당선했어요. 그러니까 울산에 이제 선거의 왕이다, 막 이래 얘기할 수 있어요. 선거의 왕인지 잘해서 뭐 계속 뽑힌 건지 그건 모르지만은 여하튼 울산에서는 넘을 수 없는 벽이다. 그래서 근데 울산에서 그래 이제 이 높이 평가 받다 보니까 광역자치단체 평가에서도요, 그러니까 선거 있기 석 달 전 2013년 3월 월간 광역자치단체 평가에서 울산광역시가 6개월 만에 톱3에 진입합니다. 그래서 전라남도가 1위, 경상북도가 2위, 그 다음에 울산이 3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쭉 나오죠. 이 53.3%가요, 어느 정도 높으냐 하면은 저 꼴찌가 33.9%예요. 긍정평가가. 긍정평가가 반이 넘는다는 건요, 제법 제대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래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70% 넘다 하면 이건 뭐 그냥 막 몰표다가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2017년도 말부터 보면은 12월에는 전국 5위 대도시 1위, 그 다음에 2018년 1월에는 전국 5위 대도시 1위, 2018년 3월에는 전국 3위 대도시 2위. 그 좀 난공불락이라 할 만하죠. 그 다음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예비 후보들 여론조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거기서도 울산시장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김기현이 31%, 송철호는 15%예요. 1월 달에 조사예요. 2018년 1월 조사. 선거 그러니까 한 5개월 전에 조사한 거예요. 선거 한 4개월 전에 조사해 보니까 역시 15.6%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한 16% 정도 차이 난다. 근데 이제 울산에 주유가 왜 제갈공명과 나를 같이 태어나게 했냐고, 하늘을 원망했다고 그러잖아, 그죠? 송철호는 붙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송철호는 그 2017년도 대통령 선거 전부터 언론에서, 그죠? 그러니까 문바 언론, 대표적인 문바 언론이 오마이뉴스입니다. 오마이뉴스는 문재인에 대해서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이에요. 한겨레, 경향, CBS 이런 쪽도, 그죠? 절대적이고 그렇지까지는 아니거든요. 어? 오마이뉴스는 그냥 절대적이에요. 이 오마이뉴스에서 3월 달부터 문재인 절친 송철호 변호사 행보 심상찮다 하면서 막 띄워줘요. 대통령 선거도 이전에. 그러니까 지방선거 1년 3개월 전부터 띄워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띄워줬냐 하면요, 인권 변호사 3인방 중에 한 사람이다, 이것도 띄우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또 그 다음 문장에서도
문재인 후보의 대세론이 확산되면서 덩달아 왜 여 꼽살이 끼어? 참 오마이뉴스 대단하죠. 송철호 변호사의 행보에도 그만큼 관심이 쏠린다. 그 다음에 또 바로 뒤에 줄여서도 대선에서의 역할과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이거 뭐야? 완전히 오마이뉴스가 송철호 홍보지로 전락했죠. 홍보지라도 그죠? 이렇게 세 줄 연달아 가지고 주목받고 있다 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요. 송철하고 문재인이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 그거는 문재인이 지 입으로 얘기를 해요. 2014년도 그 보궐선거 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이 이제 송철호에 대해서 민주화 운동 함께 했었고요. 또 많은 노동, 인권, 시국 사건들도 함께 변론했었습니다. 저로서는 평생의 동지이면서 제가 정말 빚을 많이 진 고마운 분입니다. 평생의 동지라 그래요. 그 다음에 호영호재 한다 하는 건 뭐 다 알려진 사실. 저는 누구한테도 형님 안 하고 나한테 형님 가면 그 가지 말라 해요. 난 그런 관계가 너무 싫어요. 1대1, 개인 대 개인, 주체 대 주체. 난 이게 늘 좋아요. 이런 있잖아. 그 인간관계를 형제관계로 만들어버리는 거 그건요. 깡패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그러고 양정철이가 이래 얘기를 해요. 저한테 문재인의 복심 하시는데 실제 문재인의 복심은 제가 아니라 송철호 시장님이십니다. 그런 정도로 가깝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도 인연이 있었다. 2012년 총선 때 송 시장의 선거대책본부장과 후원회장을 조국이가 맡았었다. 근데 문재인이 소원이 뭐냐? 여덟 번 낙선한 송철호가 당선되는 게 나의 가장 큰 소원이라고 그래요. 대단하죠? 이런 정도로 송철호가 당선되는 것은 이 사람한테, 문재인한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다. 자기의 그 가장 큰 소원이라고 할 정도니까. 그것도 촬영을 하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래 보면은 대통령 문재인은 뭐 형제 사이고 호영호재하는 형제 사이고 스스로 빚을 많이 진 평생 동지라고. 그 다음 조국이는 그때 민정수석으로 있던 조국이는 선거대책본부장하고 후원회장 했고, 그 다음에 백원우는 별 관계가 지금 확인이 안 돼요. 근데 백원우가 왜 갑자기 나섰을까? 지 친구도 아니고. 그런데 그죠? 이거는 문재인 조국의 요구가 없었다면 그런 가능성은 없죠. 그래서 백원우가 알아서 공작을 해가지고 알았는지 위에서 지시를 받았는지는 불명확합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식으로든지 얘기가 있었다고 보면 될 겁니다. 봐야 할 겁니다. 안 그러면 백원우들 있잖아요. 왜 움직이겠어요? 백원우가 공작을 총지휘하면서 소위 하명수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통을 볼 것 같으면 대통령 이 평생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조국이 하고 협력해가지고 민정비서관 백원우한테 지시해가지고 공작을 했는데 이 공작을 실물적으로 관리한 사람이 별동대 두 사람 있죠, 그죠? 이다. 그 사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번에 죽었죠. 자살이라 그러는데 나는 아직까지는 자살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봐요. 좀 더 명확하게 사인을 밝혀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의문점이 참 많습니다. 자, 그래서 난공불락의 김기현을 떨어뜨려야 송철호가 당선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소위 울산 선거 공작을 시작하는데 그 핵심 뭐냐면 김기현 죽이기 작전입니다. 김기현 죽이기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들이 써먹은 게 뭐냐 하면은 김기현 죽이는 칼을 만듭니다. 칼. 김기현 죽일 칼입니다. 죽일 칼을 만드는데 이 칼은 뭐냐, 이 칼에 한 찔리면 김기현은 뭐가 되어버리냐면 비리 정치인으로 낙인이 찍혀버립니다. 그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김기현 죽일 칼을 준비를 합니다. 제일 먼저 그거 해야 되겠죠, 그죠? 그게 범행 도구죠. 범행을 마음을 딱 먹었으면은 범행 도구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죠. 저 나와가지고 칼 사야 되겠죠, 그죠? 칼부터 사는 겁니다. 만드는 겁니다. 이 칼을 만드는 게 뭐냐 하면은요, 어떤 첩보를 가지고 허위 사실을 날조를 합니다. 날조를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네?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모한 사람이 누구냐? 송병기 현재 울산 경제부시장 하는 사람입니다. 이 송병기가요, 요즘은 이제 가장 핫한 인물이 되었죠, 그죠? 근데 이거 사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송병기가 정부에서 먼저 물어가지고 내가 김기현 비리 의혹 첩보를 제공했다, 이래 얘기를 합니다. 이래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송병기가 여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 과정은요, 앞으로 검찰이 조사를 하면은 나오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걸 지금 일일이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송 부시장이 말한 그 문 행정관이 물어가지고 문 행정관한테 SNS로 얘기해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전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했다. 근데 이 친구가요, 어떠냐 하면은 그 문 행정관이 김경수 친구라 그래요. 아주 절친이라 그래요. 딴 부서에 있던 친구를 민정비서관실로 옮겨준 건 김경수겠죠, 그러면, 그죠? 왜 옮겼을까? 그때부터 이미 공작 냄새가 나죠. 왜? 문재인, 김경수, 이 좀 원팀이죠.
송철호, 이거 전부 원팀이죠. 무슨 원팀입니까? 노통교 원팀입니다. 그죠? 그 중에서도 핵심 인물이 그런 일에 어떤 뭐라고 할까, 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오던 게 김경수죠. 그 킹크랩 이 댓글 쿠데타도 누가 주도했습니까? 김경수가 주도했죠. 그런데요,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이래 얘기해요. 그 문 행정관이 민정비서관실 근무를 안 하고 원래 소속 기관에 있을 때인 2016년에도 송병기가 연락이 와서 같은 내용을 제보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문 행정관은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2016년부터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걸 누구하고 얘기했을까? 김경수하고 얘기했겠죠. 그럼 김경수가 어디로 보내줘요? 민정비서관으로 보내겠죠. 민정비서관이, 그러면 민정비서관으로 이 문재인이 대통령이 취임한 게 5월 9일이니까, 5월 10일이니까 5월 달부터 민정비서관실에 근무합니다. 그러면 민정비서관실에 이미 김기현 비리 첩보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2016년 말에 이미 이게 비리 의혹이 첩보 수준으로 청와대 정권에 전달이 됐고, 그 다음에 KBS 보도에 따르면요, 2017년 8월에 또 한 번 더 이제 청와대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청와대로 한대요. 이제는 또 이놈들이요, 저거 업자, 레미콘 업자를 활용해요. 송병기가 가가지고 울산에서 아파트 짓는데 레미콘 업체를 김기현 시장이 봐주고 있다. 어떤 특정 업체를. 그러니까 이 경주에 있는 레미콘 업체 사장이 열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청와대고 막 꼬지르는 거예요. 그게 앞장세워가지고 그지날.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온 것처럼 꾸며야 되겠죠. 이미 저건 알고 있는데. 예? 그래가지고 또 한 번 민원 형식으로 하고 해가지고 이걸 말하자면 민정비서관실이 안 움직일 수 없도록 움직이는 게 정당화되도록 하는 그런 아주 디테일한 이 김기현 잡을 칼을 디테일하게 과정을 꾸며 놓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청와대가 김기현 첩보를 인지한 시기는요,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고 문 행정관이 민정비서관실에 배치될 늦어도 2017년 5, 6월에는 이미 청와대가 알고 있었다. 그래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가 무슨 소리를 하든 사실로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김기현 제보 첫 제보자는 송병기인데 청와대에서 말하기를 행정관이 문건을 편집 요약만 했다. 편집 요약만 했다. 가공을 안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요, 이게 웃긴 말이에요. 이 문건을 편집 요약하는 게 가공이에요. 그거는 문건 내놔놓으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고민정이요.
참 못해 고민 많을 끝에 정말 쪽팔리잖아. 어? 아니 앵무새가 아니라 완전히 꼭두각시잖아. 꼭두각시. 그 사람이 그죠? 아무리 정신 나간 모자란 사람이라도 꼭두각시 질하는 거는요 정말 화난 일이거든요. 고민정이 괜찮은 사람이잖아. 그 괜찮은 사람을 찔다가 저렇게 이상한 인간 만들어 놔버리는 거예요. 여하튼 문재인 근처 가면 사람이 다 이상해져요. 얘들이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민정수석실 자체 조사 결과 경찰 출신이나 특감 반원이 아닌 비행정관이, 이것도 그죠? 참 말을 이렇게 회피해요. 이 사람이 뭐 출신이냐면 검찰 수사관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제 경찰 출신 특감반이 아니다 하면은 검찰 수사관 아니다 하면서도 싹 말하자면은 회피해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잔대가리만 굴리라 그러니까 야, 참 내 같으면 돌지 싶어요. 내 같으면 문재인한테 막 욕 한 판 하고 막 나올 것 같아. 고민정, 고민만 하지 말고 행동을 해, 행동. 니도 괜찮은 애잖아. 어떤 정말 양심에 따른 아주 선량한 마음을 가진 아나운서잖아. 왜 그래 타락했어? 작성한 것으로 고인은 문건 작성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작성 안 했는 게다 얘기예요. 자살한 그 사람이 작성한 게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사실은 고인이 작성한 거야. 이걸 고백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누가 고인이 작성했다 그랬나 말이야. 왜 이런 소리 할까? 그래서 말하자면 송병기가 제공한 걸 민정비서관실에서 이제 김기현 죽일 칼로 완성을 합니다. 다 완성. 요거는 only 한 가지 목적. 김기현 찌르는 거. 딱 그겁니다. 딴 데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첩보를 가공했다는 걸 실토하고 있죠. 그죠? 이 사람들이. 청와대가 실토한 거죠. 저희가 가공했다는 걸 실토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편에서 나온 거다는 것도 실토한 거죠. 송병기한테서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첩보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송병기는요. 김기현 밑에서도 교통건설국장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교체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도 그죠? 이렇게 김기현을 모략한 거예요. 그래서 첩보를 가공했다. 그래서 그 문건을 본 검사가 뭐라 그러냐 하면은 첩보를 단순히 이첩했다 그랬죠. 그죠? 백원우가. 그랬더니 그걸 본 검사가 뭐라 하냐면 이건 잘 정리된 문건이다. 프로의 냄새가 난다 그랬어요. 왜? 누가 했어요? 검찰 수사관이 했으니까 딱 보면 프로의 냄새가 나. 프로가 만든 게 딱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뭘 위해서? 김기현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특수 제작 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죽이기 작전이 개시가 됩니다. 개시한데요. 이게 어떻게 개시됐냐?
공작팀장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공작팀장이 흥신소 불러가지고 될 일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밑에 있는 사람 누구 불러가지고 해놔놓으면 그것도 말썽이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공식 루트를 이용하는 겁니다. 공식 루트를 이용하는 방식이 뭐냐? 황건하, 진급 못하고 있던 황건하를 진급시켜가지고 투입하는 겁니다. 황운하. 그래서 2017년 8월에 공작팀장 황운하를 투입을 합니다. 이제 공작 개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경찰을 통해 가지고 그 칼을 마치 공식적인 어떤 루트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 것처럼 꾸며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경찰을 통해 가지고 그 문서를 전달하는 방식을 합니다. 그것도 사실은 순불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민정비서관실이 저걸 감찰하면 안 되죠. 저 뭐예요? 선출직 지자체 단체장을 감찰하면 안 돼요. 그 감찰 대상이 아니에요. 대통령 친인척하고 특수관계인 간데 울산시장이 무슨 특수관계인이에요. 그러니까 저거 업무가 아닌 걸 딱 송병기하고 짜고 칼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저가 전달하면 또 문제가 되니까 누구를 시킵니까? 반부패 비서관 박형철을 시켜가지고 전달해라 하는 거죠. 박형철을 부하로 부려먹는 거죠. 같은 레벨인데. 근데 박형철이도 저기 실세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공식 문서로 전달하는 게 아니고 대충 저가 정리한 문서로, 그러니까 공식 문서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전달한다. 지금까지 보도에 의하면. 그러니까 박형철은 나중에 문제될 것을 염려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하명 수사가 되는 거죠. 하명은 누가 하는 겁니까? 백원우가 한 거죠. 그죠? 하명 수사를 하면서 누구한테 미션을 줘요? 황운하한테 미션을 줍니다. 그러면 황운하한테는 그게 뭡니까? 미션 수사가 되겠죠. 네? 소위 미션 임파서블 수사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객관적으로 보면 공작 수사입니다. 아예 이건 수사가 아니고 공작입니다. 공작. 수사의 이름을 빌린 공작입니다. 황운하가 울산 경찰청장에 부임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보면은 답이 싹 다 나옵니다. 2017년 8월 2일 날 울산 경찰청장에 부임하는데요. 3일 날 취임식을 합니다. 취임식을 하는데 이때도 누가 띄워주느냐? 아니, 서울에 있는 오마이뉴스가 울산의 경찰청장 취임식 한 걸 기사로 올려요. 그 도저히 이해가 가요? 아니, 이해가 가요, 그게? 오마이뉴스 참 골 때리죠? 오 문재인 뉴스예요. 오 문재인 뉴스. 그래서 황운하가 경찰청장에 취임하면서 검찰 개혁을 언급합니다. 이거 웃긴 놈이죠. 아니, 경찰을 같으면 경찰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해야 되지. 지가 무슨 정권이야. 이게 정말 있잖아, 그죠? 자기 뒤에 어마어마한 권력을, 검찰 개혁을 추구하는 어마어마한 권력이 없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절대로 못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뒤에는 누가 있다? 문재인이 있어! 이걸 공개 선언한 겁니다. 그러면서 취임식에서 뭐라고 하냐면
국민 촛불 개혁이 적폐 걷어내고 있어. 우리 문재인 그 대통령 각하께서 너무나 잘하고 계십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문독계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는 문독계야. 이게 8월 4일자 오마이뉴스 기사입니다. 그래가지고 가자마자 뭘 하느냐? 공작 수사를 하려고 같으면, 공작을 하려고 같으면 수사팀을 지 멋대로 할 수 있는 수사팀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황운하가 경찰의 기획 수사를 대전환한다. 그러면서 각 경찰서, 동부경찰서 뭐 여하튼 다 있잖아요, 그죠? 경찰서에 있던 진흥팀을 울산지방경찰청으로 집중시킨다는 겁니다. 수사팀을. 그래가지고 지방경찰청으로 집중시켜가지고 모든 기획수사는 어디서 한다? 울산경찰청에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경찰서가 가지고 있던 수사권을 사실상 다 뺏어가지고 집중시킨 거죠. 왜 했겠어요? 딱 계획이 보이죠? 예? 이 얘기는 아직 아무데도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동부, 뭐 중부, 뭐 이래 있는 경찰서로부터 그 지능수사대 사람들을 다 본청으로 임명을 해요.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가지고 얼마나 증언하냐면요. 12명을 보강해요. 12명을 보강해가지고 원래 16명이 있었는데 12명을 보강해가지고 75%를 증언해요. 죽일 준비 막 단단히 하죠. 이게 8월 달에 한 일이에요. 그럼 부임하자마자 이거 한 거예요. 미션 안 받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가 기획수사를 전담한다. 그래서요, 울산경찰청 지능수사대가 총 6개 팀이 있어요. 6개 팀이 있는데 그중 3개 팀을 어디다 투입하냐면 김기현 표적수사에 투입합니다. 왜 투입하는지 알겠죠? 왜 이 사람이 그걸 만드는지 답이 나오죠. 그래서 동원해가지고 김기현 표적수사를 하는데 공무원을, 그죠? 최소 30명 이상, 이 김기현 말로는 40~50명이라 그래요. 근데 또 다른 기사에 보니까 30명 넘게 일어 나오니까 최소 30명 이상 공무원을 이 부패와 연루한 관계로 해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야, 흑장이 무너지겠죠. 이런 날조 수사, 공작 수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게 누구다? 황운하다. 그걸 시킨 게 누구다? 문재인 정부이다. 그래가지고 하는 짓이 뭐냐? 황운하가 송철을 최소 2번 만나요. 사실은 지금 몇 번 만난지 확인 다 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하튼 황운하가 2번 만났다고 시인 안 할 수 없는 확인된 것만 2가지입니다. 그런데 황운하가 2번 다 독대를 했다 그래요. 둘이 딱 만났다 그래요. 2017년 그러니까 8월 달에 뭘 했어요? 경찰 김기현 죽일 수사대를 딱 꾸려놔 놓고
9월 달에 누구 만나요? 송철호를 만나고 또 12월에 송철호를 만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어떻게 만난지는 사실 누구를 어떻게 만난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 이외에 송병기라는 아까 그 부시장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을 만났을 가능성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송철호는 2번 독대했는 거 맞냐 그랬더니 그때 누가 그 황 청장이 누구를 데리고 왔는 것 같다고 이래 하니까 또 황운하는 거지. 그때 누가 갔더라 믹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뻔한 거짓말 시키니 뻔히 드러나죠. 그래서 만나고 난 다음에 바로 재수사를 강행합니다. 뭐냐 하면요. 원래 김기현 측근 비리 의혹 사건은요. 내사를 하다가 수사 종결된 사건이에요. 조사를 해보니까 아무것도 없거든. 증거도 뭐도 없어요. 그냥 말하자면 그 무고를 한 거예요. 무고. 그래가지고 내사 종결된 사건을 황운하가 부임하자마자 이 사건을 계속 물었대요. 그 수사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돼갔냐, 그 처음부터 아예 이 사건을 이용하겠다고 이제 마음을 작정을 한 거죠. 공작 수사의 핵심이니까. 그래가지고 원래 수사팀장한테 처음에는 그렇게 했죠, 그죠? 그럴 수밖에 재수사해라. 요구를 해요. 지시를 해요. 근데 이 원래 수사팀장이 지가 조사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걸 어쩌란 말이냐 말이야. 그럼 결국 이거는 사건을 날조하라는 얘기 아니냐 말이지. 그래 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은 나 수사 못하겠다 거부한 거예요. 증거가 없는데 뭘 수사하라는 거냐 말이지.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이 수사할 사안이 아니다. 말 다 했지 뭐. 근데 그걸 수사 안 했다고 수사팀 4명 전부로 교체해버립니다. 그러고 수사팀장을 좌천시켜버려요. 그러고는 새로운 수사팀장을 발탁을 하는데 그게 이제 10월입니다. 10월에 발탁을 하는데 이 고발인, 레미콘 업자 고발인하고 아주 친한 사이예요. 아니 친구끼리 고발한 친구하고 수사하는 사람하고 친구라는 게 그게 말이 돼요? 이거는 조선시대에도 상피제락 하는 게 있어요. 서로 피해야 될 제도라는 게 있어요. 친인척 간, 그죠? 뭐 이런 관계는, 그 다음에 친구 간,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공정성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거는 이따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바로 밑에 나오네. 그래서 이 수사팀장을 임명하려고 하니까 내부에서 그 두 사람 되게 친한데 그거 안 된다고 반대를 했대요. 그런데도 일방적으로 임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딱 목적을 가진 수사를 하는 거예요. 김기현 이 비서실장과 동생을 비리 주범으로 만드는 그 수사를 한 거예요. 그게 목적 수사죠, 그죠? 완전히 기획 수사고 목적 수사예요. 그래서 김기현을 뭐로 낙인 찍는다? 비리 정치인으로 낙인을 찍는다. 그래가지고 송철을 당선시키는 그 공작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엉터리 수사였냐 하면 황운하 그 수사팀장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고발한 사람과 1년 사이에 535통 전화를 했대요. 535통. 하루에 1.한 5회 정도 되겠죠. 어? 뭐예요? 그래서 누가 카더라고. 민주당 그 국회의원이 그렇게요. 아, 요즘 가족과 연인 사이라도 안 그렇다고. 응? 그래서 고발인과 수사팀이 공모 수사를 하게 됩니다. 공모 수사. 참 희한한 수사죠. 그 다음에 그 535통 전화 통화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게 이제 이 지방선거 전에 한 겁니다. 후에 535통만 했더라도 그것도 문제긴 하지만은 말이 안 되는 짓을 했잖아, 그죠? 근데 이게 고발인한테 정보를 다 흘려줘요. 수사한 정보를. 그래가지고 수사기밀을 유출하는데 압수수색 기각 결정서, 사건 녹취록, 수사 착수 보고서, 그 다음에 검사가 뭐뭐를 수사 지휘하도록 한 내용까지 보고를 알려줘요. 그리고 그 압권은요, 김기현이 공천 받는 날, 2017년 3월 16일 날 울산시장실을 압수수색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요걸 전체적으로 좀 총괄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정치 공작을 딱 기획을 해가지고, 그죠? 하명 수사를 하고, 그게 이제 미션 수사, 그 다음 공작 수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청와대가 정치 공작을 기획을 해요. 목적은 문재인 평생동지 송초를 당선시킨 거다. 주관은 민정비서관실을 하는데 주무는 누가 하냐? 별동대가 한다. 에? 별동대 그 두 팀 있죠, 그죠? 두 사람 있죠. 그 뭐예요? 울산 갔다 온 사람, 두 사람. 그 다음에 이 루트, 이게 어떤 루트를 통해서 됐냐? 그럼 문재인, 조국, 백원우 루트를 통해 됐다는 건 막 증거가 없어도 뻔하게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들이 누구를? 공작팀장 황운하를 투입해가지고 임무를 완수한다. 황운하는 막 완전히 조폭 능가하죠. 미친놈이죠, 완전히. 아니, 수사 사안이 아닌 걸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강제로 수사시키고, 수사팀을 교체해버리고, 수사팀장이 고발자 절친이 되고, 그 다음에 의뢰인하고 고발자하고 수사 정보를 공유하고, 공천된 날 시장실을 압수수색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막 연거푸하게 되는 겁니다. 이래 되면 이거는 경찰이 아니죠, 이미. 범죄 집단이죠. 그렇죠? 그래서 황운하가 이 미션 수사를 하면서 청와대에 직접 보고를 합니다. 최소 8차례. 어떤 보도에 보면 최소 9차례예요. 그거는 이제
인정한, 저 사람이 인정한, 뭡니까? 노영민 비서실장이 인정하는 게 8차례고, 그, 오간 문서를 확인한 경우에는 9차례예요. 그러니까 수사 지휘를 누가 했다는 얘기입니까? 청와대가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요, 경찰청장이 황운하한테요, 자기한테도 좀 보고해달라고 했대요. 그리고 황운하가 노했어요. 그렇다고 보도가 나와요. 뭐 확인할 수는 없지만. 자, 이건요, 지금 문재인 청와대와 대한민국 경찰이 대한민국의 국기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죠? 국기가 뭡니까? 국가의 기본 질서, 기본 토대, 기본 체제. 문재인 팀이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제도가 2가지예요. 상권 분립 뭐 그런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는 언론의 자유예요.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 언론의 자유가 있고 그 언론의 자유가 그걸 다 말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정한 선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이걸요 다 깨부수는데 언론의 자유는 완전히 깨부수지 못했어요. 근데 선거는요 완전히 파괴했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선거 조작, 정치 공작대로 전락해버렸다. 그래서 이거 범죄 조직이다. 경찰만 범죄 조직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 범죄 조직이다. 그래서 이 선거 공작이 대성공을 거둡니다. 지지도가 이렇게 그죠 압수수색까지 딱 하고 나니까 공작 수사를 하고 나니까 판이 확 바뀌어버려요. 아까 우리 볼 때 1, 2월에는 김기현이 16% 정도 높았죠. 지지율이. 그런데 4월 달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저거 이제 이 압수수색하고 나서 한 달쯤 있잖아요. 그죠? 김기현을 막 저 뭐예요? 그 비리 정치인으로 막 마구마구 낙인 찍었겠죠. 그죠? 한 달간. 그죠? 그래 하고 나니까 확 뒤집혔어요. 뒤집혀가지고 송철호가 12.5% 앞서요. 이런 어떤 송철호가 앞서는 현상은요, 계속 유지가 됩니다. 선거 때까지. 그래서 투표 결과, 자, 이 사람들이 선거 울산, 아까도 얘기했죠. 이거는 단순한 송철호 당선 공작 차원이 아니다. 울산 지역 선거 공작이다. 그 핵심이 뭐다? 김기현을 뭐로 낙인 찍는 거다? 비리 정치인으로 낙인 찍어가지고 압수수색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대성공을 거뒀죠. 여론이 뒤집어졌죠. 그 결과 그죠? 시장 선거에서 2014년에는 민주당은 후보도 못 냈어요. 도저히 안 되니까. 김기현이 65.4%를 얻었어요.
근데 4년 후 2018년 선거 공작을 하고 나니까 송철호가 52.9%, 김기현은 40.1%, 무려 12.8%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요. 울산에 기초자치단체장이 5 있어요. 그 구청장이 4, 그 다음에 울주군 군수 하나, 5 있어요. 5인데 이게 2014년도 선거 때는요, 새누리가 다 차지했어요. 근데 2018년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다 차지했어요. 완전히 판가리 했죠, 판가리. 그 다음에 시의원 선거, 지역투표에 시의원 선거를 19명 뽑는데요. 2014년도에는 민주당 빵명, 1명도 없어요. 한국당 19명 다 됐어요. 그런데 2018년도 이렇게 선거 공작을 딱 하고 나니까 민주당이 15명, 한국당 4명 당선됐어요. 이것도 완전히 판이 뒤집어졌죠. 이래 가면은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대한민국 잡아먹는 거 일도 아니에요. 자, 이 김기현 죽이기 작전, 이게 원팀입니다. 그죠? 원팀. 이게 사실은 노통교 원팀입니다. 노통교 원팀인데, 노무현 대통령을 신으로 섬기는 원팀이에요. 청와대 패거리하고, 패거리, 우선 이제 이 패거리, 원팀에 참여한 패거리를 좀 봐야 되겠죠. 그죠? 하나는 첫째 청와대 패거리. 원조 3인방과 문재건의 수건 때문에 이제 이걸 선거 공작을 기획을 하죠. 여기서, 그죠? 부울경 인권 변호사 3인방. 이것도요, 신화입니다. 신화. 허구입니다. 엄혹한 1970, 80년대 부산의 인권 변호사가 아주 특히 유명한 사람이 3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이흥록, 그 다음 김광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노무현, 이 3사람이에요. 근데 이흥록, 김광일은 70년대 그 박정희 때부터, 그죠? 치열하게 싸웠던 사람이에요. 노무현 81년도부터 했어요. 뒤늦게 합류했어요. 안 했다는 건 알지. 그 다음에, 그래서 부울경 인권 변호사 3인방 하는 거, 이것 자체가 있잖아. 그죠? 노통팀을 띄우기 위한, 노통교를 띄우기 위한 이 명칭입니다.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그때 당시는, 그죠? 서울하고 부산 이외에는요, 변호사들이요, 인권 변론하는 사람 없었어요. 진짜요. 그래서 그때 노무현 난 굉장히 평가하고 존경해요. 그렇지만 왜 이흥록, 김광일 같은 사람 빼먹어버렸냐 말이야. 이흥록 같은 사람은요, 풍산 금속 사태가 일어났을 때 끝까지 노동자 편에 선 사람입니다. 이 사람 진짜 인권 변호사예요. 노동 변호사고. 문재인은 인권 변호사라 그러는데요, 이건요, 뭐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검증이 필요하다 정도만 얘기해 둘게요. 제가 여러 가지 좀 많이 조사를 해봤어요. 그거는 뭐 또 기회가 되면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 다음에 인권 변호사라는, 노동 변호사라는 노무현과 문재인의 배신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이 사람 특징이 뭐냐? 앞뒤가 달라요.
앞에서는 노동, 인권, 변호사, 뒤로는 재벌 친구, 재벌 고문 변호사, 자문 변호사, 이런 거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노무현이가 명패 던졌다, 그런 게 너무 기껏 넘어가면 안 돼요. 늘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봐야 돼요. 풍산금속 유찬우에 대해서 50 공청회 할 때, 그죠? 얼마나 신랄하게 막 깠어요, 그죠? 재벌한테는 그렇게 갖다 바치면서 노동자한테는 그렇게 아끼냐고 막 사람들을 막 감동시켰잖아. 그런 감동시키는 언술은요, 빼어나요. 근데요, 그 사람이 딱 보니까 풍산의 자문 변호사를 하고 있는 거야. 참 골 때리지. 이게 그죠? 이들이 이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노통교는요, 앞뒤가 반대예요, 늘. 겉으로 내세울 때는 정말 정의의 사도예요. 정말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영웅적 인물들이에요. 아니, 세상에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 이거 얼마나 꿈 같은 세상이라. 그러나 놓고는 저거는 온갖 특권은 다 차지하고, 남이 차지하려고 하면 쭉 밟아보고, 이게 이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이게 악마지 뭐야. 그래서 남한테는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을 부르짖으면서 실제로는 저가 특권 반칙을 독점해버린 세력, 이게 노무현 쪽 사람들이다. 지금 그 행태가 여기서도 바로 드러나고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공정선거, 촛불, 공정사회, 입으로는 얼마나 좋은 거 다 얘기해. 그러나 놓고 이렇게 공작 수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 죄 없는 김기현이 죽이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인권 변호사 3인방이라는 거는 친노 친문 언론이 만든 신화다. 엉터리다. 근데요, 여하튼 이들 저끼리 3인방이잖아, 그지? 저끼리 3인방. 저끼리 3인방 중에서 노무현이는 대통령 됐고 문재인도 대통령 됐죠. 근데 송철이는 8번 나서 다 떨어졌어. 이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라. 야, 대통령 형님이 저 8번이나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나 말이야. 근데 문재인의 최고 소원이 송철호 당선이에요. 그래서 송철호 당선을 위해서 김기현 죽이기 작전에 돌입했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울산패. 아까 지금 청와대패 얘기했죠, 그죠? 울산패, 송철호와 송병기. 이 사람들 어떠냐? 송철은 8.9기로 이번 당선됐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요, 8번 낙선했는데 1992년부터 2016년까지 8번. 그러니까 24년 동안 8번 떨어졌으니까 평균 3년에 한 번씩 떨어졌어요. 2018년에도 울산시장 또 출마 의지가 있다는 걸 언론, 오마이뉴스가 딱 알아채고는 띄워주기 시작했죠. 아까 띄워주는 거 봤죠? 그렇죠, 그죠? 주목받는다 해서고. 자, 이 사람이 관심이, 그죠? 인권 변호사가 이렇게 8번이나 권력을 차지하고 싶어가지고 환장할까? 난 이 사람은 그죠? 권력이 환장한 사람 같아요. 아니, 그 권력에 환장했다고 이 경상도 사람한테 욕먹는, 저 뭐예요?
김대중이도 4번밖에 안 했잖아. 이 사람 8번이잖아. 꼬별을 했잖아. 난 이런 사람을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자기가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길은 꼭 권력이 아니라 되잖아. 근데 이렇게 목 매달고 하고 싶었는가? 난 이 사람이 인권 변호사라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인권 변호사가 이럴 수는 난 없다고 봐요. 예를 들면 그죠? 나는 인권 변호사 한다면서 재산이 한 3, 40억 된다. 나 그 사람 안 믿어요. 인권 변호사는 돈 벌기 위한 타이틀일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출세하기 위한 타이틀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예? 진정성을 가지면요. 돈은 3번째, 4번째예요. 첫째는 뭐겠어요? 법과 정의가 최우선이겠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의 삶이 2번째쯤 되겠죠. 그 다음에 내 돈 아닐까? 돈 벌지 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재산 잔뜩 가진 놈이 나 인권 변호사요, 나 정의요, 이칸 놈 하나도 믿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재산의 축적 과정은요, 정의로워서는 한국에서는 절대로 축적 못 합니다. 근데요, 성철호도 보니까 재산이 엄청나요. 참나. 송병기는요, 자한당 쪽 사람이에요, 원래. 어느 정도냐 하면, 박맹우가 울산시장을 3차례 했는데요. 3선을 했는데, 박맹우에 의해서 스카웃된 박맹우 맨으로 울산에서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골수 자한당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느 날 느닷없이 해끄닥 어디로 가가지고 민주당 송철호한테 가가지고 당선 최고 공신이 돼가지고 경제부시장이 된 겁니다. 그 과정도 보면 참 기가 차요. 울산시 경제부시장 인선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 그래서 여야가 대립한다. 이게 7월 11일이니까 그 송철호가 시장 취임하고 나서 얼마 안 됐습니다. 7월 1일 날 취임했으니까, 그죠? 팔정 9기 끝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울산시장의 첫 인사의 중요 보직에 한 사람 더 있는데 그건 빼고 박맹우 전 시장의 측근을 지낸 전 교통국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근데요, 이래요. 이 사람을, 그 박맹우맨 이 사람을 경제부서장으로 앉히기 위해 가지고 송철호가 어떤 조치를 취하냐 하면요. 놀라워요. 2가지 조치를 취하는데, 하나는 원래 그 이 지방 대도시에, 그죠? 여자가 그 교통건설국입니다. 그 먹을거리 돈 다 그거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요직을, 그 여자 부처를 여자 부처가 원래는 행정부시장 소관이에요. 이걸 어디로 옮겨줬냐 하면은 경제부시장 쪽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경제부시장 쪽으로 옮기려고 하면은 조례를 그래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조례는 40일 동안 공시를 해야 돼요. 그런데 급해. 그래서 저 멋대로 올릴 뿐인 거야. 법이고 뭐고 무시하고. 그래가지고 막무가내로, 이제는 의회까지 저희가 차지했죠.
그 지금 멋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새누리당이 독재하는 거나 이놈들이 독재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게 다르다 하면 그 미친놈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삼선을 지낸 자유한국당 박맹우 전 울산시장 재직 시 10여 년간 교통정책을 총괄한 송병기 전 울산시 교통건설국장 요직을요 10년간 했다는 건 박맹우의 총애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딱 보여주는 거죠. 스카웃 자체를 박맹우가 했어요. 이 사람을. 그러던 사람이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송철호 시장 후보의 정책개발 담당으로 영입되면서 지역 정가가 술렁했대요. 야,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냐? 했겠지. 야, 참 대단하다. 카멜로 변신 잘하는 건 뭐예요? 그래서 그리고는 송철호 시장 당선 후에는요 인수위획하는 게 구성되잖아요. 그죠? 그 직을 인수받으려면 인수위 총괄 간사를 했어요. 이건 진짜 최측근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죠. 이 사람 총괄 간사였어요. 얼마나 총애를 받았습니까? 박맹호의 총애를 그렇게 10년간 받고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박맹호의 총애를 10년간 받고 이번에는 누구의 총애를 송철호의 총애를 또 이렇게 받는 거예요. 뭐 때문일까? 에? 정책 브리핑 잘했다고? 정책 제시 잘했다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급기야 송 시장이 그를 배려한 듯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추진한 거다. 그래서 교통건설국을 어디로? 이 사람 밑으로 경제부시장 밑으로 옮겨주기 위해 가지고 이런 지랄을 한 겁니다. 이런 건 지랄이라는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무슨 짓을 했냐? 울산시가 행정 절차와 원칙을 무시하고 3개의 조례를 11일로 예정된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안건으로 올렸다. 왜 이게 웃기는 짓이냐 하면요.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게 싹 바뀌었죠. 의회가 바뀌었죠. 그죠? 지금 멋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이게 그죠? 입법 예고 기간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로 하게 돼 있어요.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행정 절차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이걸 싹 무시하고 너무 급했다는 얘기라. 너무너무 송병기한테 몽땅 주고 싶어. 왜 몽땅 주고 싶을까? 송철호가 시장이 현행 행정부시장 소관의 교통건설국을 경제부시장 소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 이걸 볼 것 같으면요. 원래 박맹우맨이었다. 그런데 그 요직 자리를 그죠? 김기현 시장 때 교체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퇴임을 해요. 이때가 아마 2015년 같으면 4년 전이죠. 그죠? 53살쯤 됐을 텐데 53살에 퇴임 하면은 좀 이러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왜 그 김기현이 교체시켰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자 이제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조금 딴 데 일하다가 송철호 캠프에 합류를 하고 여기서 이제 결정적 역할을 한 게 뭡니까? 김기현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제공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김기현은 죽이는 칼, 그죠?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사팀하고도 어울려가지고 막 주고받고 해요. 그 법원에서 확인된 거예요. 송병기하고 수사팀장하고 만난 게. 그래서 송철호가 당선되는데 이 송철호 당선의 최고 공로자가 된 겁니다. 그러자 이제 그 공로를 뭐예요? 송철호도 이제 100% 인정한 거죠. 인정한 결과가 뭡니까? 인수위 총괄 간수를 하고 그 다음에 조례까지 개정해가면서 그래가지고 경제부시장 자리가 부시장 자리를 막강한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자리에 모신 겁니다. 이해가 가요? 얼마나 혁혁한 공로였는가 하는 걸 웅변으로 보여주는 게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문재인 정권하고 송철호 팀하고 울산 경찰이 삼위일체가 된 거예요. 청여당 경찰이 선거 8개월 전부터 김기현 수사 사전 기획했다. 이게 근데 이것도 그죠? 아직도 제대로 짚은 건 아니에요. 언론 기사가 보니까 쭉 흐름을 보니까 그죠? 흐름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말하자면 자료가 없더라도 상상 추리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자, 그래서 청와대와 송병기가 김기현 비리 의혹 첩보를 같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민정비서실에서 김기현 죽이는 칼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황운하를 투입해가지고 작전을 개시하고 황운하와 송철호가 독대하고 2017년 10월부터 11월 사이에는 민주당이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김기현 문건을 논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한통 속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놈들. 민주당 놈들도요, 정말 나쁜 놈들이 돼요. 범죄 집단이에요, 민주당. 그 다음에 2017년 12월 7일 날은 송병기하고 수사팀장하고 만나가지고 정보를 주고 한 게 확인됩니다. 이게 수사팀장 수첩에서 나온 거예요. 2018년 1월에는 청와대 앞에서 송철호하고 송병기하고 청와대 행정관하고 만나기까지 해요. 그리고는 경찰이 수사상을 직보했다 얘기했죠. 그죠? 이거는 완전한 공작이죠. 삼위일체 공작이죠. 그죠? 그래서 대성공을 거두자 당연히 농공행상이 있겠죠. 그렇죠? 농공행상인데 황운하한테는 송철호 당선 공작 팀장으로서 혁혁한 공로가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하는데 어떻게 보상하냐? 2018년도 12월에 울산경찰청장에서 대전경찰청장으로 발령을 냅니다. 왜 그랬냐? 이 사람 소망이 뭐냐 하면은 여기서 명예퇴직 해가지고 대전 출신 모양이에요. 대전에서 국회의원 출마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려고 계획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마 그 계획이 이 공작 지휘하는 쪽하고 공유됐을 거예요. 그래만 해주면 내가 해주고 막 했겠죠. 그걸 딱 그래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명예퇴직까지 하려고 그랬죠.
하려 그러다 이게 이제 들통이 나버린 겁니다. 그러자 이제 이게 또 오마이뉴스가 빵빠레를 쳐줍니다. 왜? 국회의원 출마할 수 있도록 대전에서 또 빵빠레 한번 쳐줘야 되죠. 그죠? 참 오마이뉴스 대단해요. 황운하가 대전지방경찰청장 취임했다는 기사를 올립니다. 그 다음에 또 송병기도 이제 엄청난 포상을 받죠. 공로는 김기현 비리 의혹 첩보를 제공한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공작 수사에 적극 협력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울산시장직 인수위 총괄간사가 되고 탈법적 개정을 통해 아주 막강하게 만들어 놓은 경제부시장에 2018년 8월 24일 임명이 됩니다. 근데 또 하나의 공로자가 있죠. 그죠? 누굽니까? 별동대 수사관 두 사람입니다. 이건 실무를 관리했죠. 그렇죠. 공작을 이제 관리를 했죠. 그래서 백원우 별동대 이 사람들은 정치 공작 실무를 관리했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방해가 됐죠. 왜? 이 사람들이 가서 다 풀어보면 뭐 해야 돼요? 실무를 다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돼요? 전면 다 들통나겠죠. 그러니까 세상에 보세요. 참고인 수사 받는데 자살하는 사람이 다 어디 있어요? 참고인 수사하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고요, 제가요, 검찰 수사를 한 5번쯤 받아봤어요. 그것도요, 내가 어느 정도로 많이 받아봤냐면, 꼬박 사흘, 아침에 가가지고 퇴근할 때까지 사흘 있잖아요. 꼬박 사흘 내 조사를 받아본 적도 있어요. 근데요, 요새 검찰요, 굉장히 신사적이에요. 절대 윽박지르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너무 잘 알아요. 그건 내가 작년까지 받아봤는데, 내가 서울에 있을 때도 중앙지검에 가서도 받아보고, 내가 그래도 경찰 이력, 검찰 이력은 많이 거친 사람입니다. 옛날 얘기예요. 검찰이 윽박지르고 가는 거, 뭐 협박하고 이런 거 웃긴 소리예요. 그 백재영이, 그죠? 왜 참고인 수사를 받기 3시간 전에 죽음이 되었을까? 나는 아직도 자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켜봐야 되겠죠, 그죠? 마치겠습니다.